네, 11월 FOMC 앞두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 1%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변수 체크해보고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1월 FOMC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은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느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월 FOMC 말씀 주신 대로 속도 조절이 이제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제 모든 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국채 시장의 경색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 안정을 위한 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섣부르게 이 패드의 피벗을 기대감을 높이게 되면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판단을 크게 하향 조정하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FOMC 회의에서는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테마가 나타날 것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고점 형성을 시도할 것으로 11월 달에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의 역환율 전쟁에 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이미 나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속도 조절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금통위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현재 3분기 실적 시즌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현재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이 64개 기업들 가운데 이 36개사가 컨센서스가 하회할 거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하회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우리 시장에 좀 하방 압력 요인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진입하고 난 뒤에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과 EPS가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지금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2022년 4분기부터는 미국 역시도 감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부터 감익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1개월 전 대비해서 이미 14%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 이 강달러나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이익단에서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주가 상단이 좀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월 4일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10월 달에 미국 비농업 고용이 20만 명 증가하면서 전월 26만 명 대비해서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여전히 3.6%로 경고하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올해 이번 달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자 수 역시도 올해 중에서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코스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한국 코스피 반등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재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부진할 것으로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의 스텝인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 전환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제 둔화라든가 아니면 신용 리스크 점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경기가 바닥이 가늠이 돼야 추세적으로 주가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기술적 반등이 주식시장에 나타날 경우에는 50%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등 폭이. 8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 낙폭을 감안하면 이미 50% 가까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상승 여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로봇, 자동화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에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아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이재용 회장 승진 이후에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겨울 정도의 이 반도체 여전히 어렵다는 시장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클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다운 사이클에 대한 가격 적용은 좀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섹터 역시 좀 긍정적으로 저가 매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4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내년도 이제 하반기 가까이 가서는 이제 좀 개선의 폭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역시 이제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